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행보가 세계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완화 조치의 철회, 이민 제한 압박 강화, 바이든 시기 행정명령 오토펜 무효화 선언, 그리고 영공 폐쇄 발언까지. 이 변화는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원유, 환율, 운임, 금융시장을 통해 바로 한국 가게와 기업의 숫자로 번역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축이 한국 경제에 어디까지 파고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석유 완화 조치의 철회입니다. 바이든 시절 부여된 라이선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철회 축소되며 정유, 해운, 항공의 원가 구조가 다시 긴장합니다. 유가는 정책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공급 경로 변화가 정제마진 변동으로 이어지고 항공해운 연료비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유의 마진 변동성, 항공의 연료비 부담, 화학의 스프레드 압박, 배터리 자동차의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치는 유가 시나리오에선 환율과 수입 물가가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 치안 공세 강화입니다. 미국 내 단속이 강해지고 남미발 항공 치안 이슈가 부각되면 현지 인력 충원, 비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커집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란 기업이 법이나 규제를 위반했을 때 겪게 되는 법적 처벌과 재무적 손실, 그리고 신뢰 추락의 위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회사가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인 셈이죠. 특히 제조유통법인은 교대제 운영, 숙련공 채용, 하청 인력 관리에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상순합니다. 범죄 치안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레토릭은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고 리테일과 오프라인 판매에도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펜 무효화 선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오토펜 무효화 선언인데요. 오토펜이란 대통령 대신 자동으로 서명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이 직접 펜을 잡은 게 아니라 기계가 서명한 법안은 모두 가짜이며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서명 방식의 문제를 넘어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주요 법안들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법적 효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시장은 정책 가시성 하락으로 반응합니다. 규제, 보조금, 환경, 노동처럼 장기간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면 기업은 설비 투자 타이밍을 늦추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트럼프의 오토펜 무효화 선언의 여파를 대비해 IRA와 친환경 보조금, 조달 규정, 노동 규정 등에서 롤백 또는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둘러싼 강경 시그널입니다. 자, 트럼프가 또 하나의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미국 하늘길을 완전히, 쉽게 말해 베네수엘라에서 오거나 가는 모든 비행기는 미국 땅 위를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통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그들의 돈줄과 이동로를 차단해서 정권을 흔들려는 아주 계산된 정치적 봉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루트의 우회, 전세기 화물 운항 계획 변경, 원쟁 위험 보험료 가산 등으로 운임과 보험비가 들썩일 수 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간 송환항공을 둘러싼 혼선도 단기간에 해소됐다가 재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위험자산 회피 성향을 높이고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에 어디까지 파고드는지 심화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남미 사이가 험해지고 미국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혹시 모르니 안전한 돈에 묶어두자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달러입니다. 달러를 사는 사람이 늘면 달러 값이 오르고 원화 값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간단합니다. 달러로 사오는 것들이 전보다 비싸진다는 거죠.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물건 값이 오르고 이게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휘발유 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택시비, 택배비, 항공권이 따라 올라갑니다. 마트에서 파는 수입 식재료, 전자제품 부품값도 은근히 오릅니다. 결국 장보기가 어렵다, 지갑이 자꾸 얇아진다는 체감으로 오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해외 큰손 투자자들은 불안하면 먼저 팔고 본다는 선택을 합니다. 한국처럼 수출에 기대는 시장은 흔들림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안정적인 회사 주식이나
이자 받는 채권 같은 비교적 덜 움직이는 자산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달러 강세, 수입 비용 상승, 생활 물가 압력, 그리고 위험 피하기 심리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큰 흐름입니다.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석유가 흔들리면 기름에서 나오는 온갖 제품값이 움직입니다. 정유회사는 기름을 사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바꿔 파는데 사올 때와 팔 때의 차이가 멀면 번 돈이 달라집니다.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면 사올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아직 가격을 못 올려서 수익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화학회사들은 플라스틱 원료 같은 걸 만드는데 원료값은 오르는데 팔 가격을 바로 못 올리면 남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버틸 수 있나가 관건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전자업종의 경우 미국의 보조금 조건이나 어디서 만든 부품을 써라 같은 규칙이 자주 바뀌면 기업은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언제 증설할지, 어떤 부품을 쓸지 결정을 미룹니다. 멕시코 남미를 경유하는 조달망을 쓰는 회사라면 국경 통과와 운송 경로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결국 지금 바로 크게 투자할까 조금 더 지켜볼까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이런 망설임은 일자리, 하청 물량, 납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차종이나 전자제품의 출고 지연, 옵션 변경, 가격 조정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치안 이민 같은 이슈가 계속 뉴스에 오르면 사람들은 큰돈 쓰는 걸 미루고 안전하게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은 지역 분위기에 따라 매출이 갈립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보험료가 오르면 매장 운영비도 같이 오릅니다. 이 업종이 지금 할 일은 재고를 가볍게 하고 행사 할인 시점을 더 치밀하게 잡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기본 생필품 중심의 합리적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 고가 사치성 품목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 기름값이 더 오를 때를 대비합니다. 기름값이 지금보다 10에서 20달러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우리 회사의 손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특히 정유, 항공, 화학, 운송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율에 흔들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달러로 벌고 달러로 쓰는 부분을 서로 맞춰서 환율이 출렁여도 충격이 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계약을 검토하세요. 세 번째, 비상노선, 보험을 챙깁니다. 항로가 막히거나 돌아가야 할 상황을 가정하고 대체 경로와 추가 보험을 확인합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위험을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네 번째, 규정 바뀜에 즉시 대응하는 팀을 둡니다. 보조금 받는 조건, 부품 원산지 규정, 노동 규정이 바뀌면 공장 가동과 수익이 바로 흔들립니다. 작은 팀이라도 만들어서 바뀌는 내용을 바로 요약하고 실행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북미법인 사람 문제를 챙깁니다. 비자, 교대 근무, 협력업체 인력 상태를 점검하고 갑자기 인력이 비면 어떻게 배울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이거나 개인 사업자라면 첫 번째, 생활비 점검표를 만드세요. 기름값이 오를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뭔지를 적어보고 한두 달 정도 비상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두 번째, 달러에 덜 흔들리게 합니다. 해외 직구,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처럼 달러로 쓰는 지출은 시기를 조절하거나 환전을 나눠서 하세요. 세 번째, 투자는 흔들릴 때의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고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분산합니다. 불안할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 올려 마음의 여유를 만드세요. 네 번째, 장기 계획은 한 걸음씩. 뉴스가 거칠어질수록 지금 전부 바꾸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큰 결정일수록 일정을 나누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손해를 줄입니다. 정책이 거칠수록 시장은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비용의 천장을 막는 대비, 그리고 생활과 투자를 가볍게 만드는 분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파도가 와도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작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